에나? 세계 각지의 파워리프팅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요일의 월드와이드 파워리프팅 시간.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주말 동안 업로드를 밀어놓은 건 안 비밀이에요. 어쨌든 오늘 가져온 소식은 미국에서 열렸던 하이브리드 쇼다운 3라는 시합이에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월 20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에서 열렸었고요. 100명이 넘는 선수가 참여한 상당히 규모가 있는 시합이기도 하고, 참가 인원들 중에서 윌크스 500점을 넘긴 선수가 무려 31명이나 돼요. 600점을 넘긴 선수도 2명이나 있고요. 수준이 정말 굉장히 높죠. 파워리프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선수들도 꽤나 참여를 많이 했어요. 아실 분들은 아실 스테피 코헨이 헤드 저지로 심판을 보기도 했고요. 스테피 코헨 또한 월드 탑 클래스급인데 오픈 파워리프팅 협회 종합 남성부, 여성부 전체급을 통틀어 세계 2위의 자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무장비 카테고리에서의 기록은 55kg의 체중으로 토탈 525고, 니랩 카테고리에서는 토탈 580이에요. 윌크스는 628점이고요. 심판부터가 장난이 없죠. 자, 대회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IPF나 WPC 같은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협회가 아니라 WRPF라는 협회에서 주최한 대회거든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IPF와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스쿼트에서는 콤보렉이 아닌 모노리프트를 이용하고, 벤치프레스에서는 발 뒤꿈치를 뗄 수 있고, 데드리프트에서는 데드리프트 바를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콤보렉을 이용하고 모든 종목에서 스티프 바를 사용하며, 벤치프레스에서는 발 뒤꿈치까지 붙어 있어야 하는 IPF와 비교를 하면 WRPF가 기록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긴 하죠. 이 정도의 차이점이 있고요. 그럼 어떤 선수들이 어떤 기록을 세웠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는 자말 브라우너예요. 중량급의 네임드 오브 네임드이자 파워리프팅에서 데드리프트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 하나죠. 자말은 이번 시합에서 110kg의 체중으로 스쿼트 365kg, 벤치프레스 225kg, 데드리프트 410kg를 들어올리면서 토탈 1000kg, 1톤을 달성하게 됐어요. 이로써 자말은 2020년도 2월에 토탈 990으로부터 10kg를 더 끌어올리면서 3대 1톤을 드러냈죠. 그리고 협회 종합 110kg 체급 무장비 카테고리에서 2020년도에 이어 2021년에도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서게 됐고요. 게다가 데드리프트 3차 시도였던 430kg도 정말 쉽게 뽑아냈고 거의 성공했던 거나 다름이 없었는데, 정말 아쉽게도 락아웃 때문에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110kg의 체중 토탈 1톤으로 윌크스 588점을 세우게 됐고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자말은 윌크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번 대회에서 종합 4등을 했다는 거예요. 자말의 기록도 정말 놀랍기 그지없는데 이 위로도 3명이 더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남성부 협회 종합 무장비 카테고리 전체급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도까지도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존 핵이에요. 존 핵은 이번 시합에서 스쿼트 330kg, 벤치프레스 260kg, 데드리프트 377.5kg, 토탈 967.5를 들어올리게 됐죠. 2020년도에 937.5로부터 무려 30kg를 더 증량하면서 자신이 세웠던 세계 기록을 다시 한번 갱신하게 됐는데요. 이로써 체급 2등인 제시 노리스와의 토탈이 40kg가 넘게 벌어졌고, 심지어 윗체급 100kg급의 세계 기록인 유리 벨킨의 972.5와 얼마 차이가 나지도 않는 걸 보면 존 핵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세운 건지 알 수 있죠. 윌크스는 599점에서 618점으로 19점이나 오르게 됐고요. 게다가 횟수가 지나긴 했지만 2020년도의 마지막 시합은 9월 26일, 이번 시합은 2월 20일, 그러니까 1년도 아니고 겨우 반년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또한 존 핵은 벤치프레스가 동체급의 다른 리프터들에 비해서 정말 굉장히 강력한데요. 90kg급의 기록을 보면 거의 200kg 근처인데 반해서 혼자 250kg를 넘게 들고 있거든요. 윗체급인 100kg와 110kg까지도 씹어먹는 기록이죠. 그리고 토탈이 967.5라고 했는데 이게 데드리프트 3차 시도를 락아웃 때문에 정말 아쉽게 실패한 결과거든요. 앞서 소개해드린 자말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3차 시도의 중량이 400.5kg였는데 만약 이게 성공했었더라면 90kg급에서 최초로 토탈 1000kg에 다다르게 됨과 동시에 90kg급에서 최초로 컨벤셔널로 400kg를 들어올리게 되는 거였죠. 다른 유명한 데드리프터인 드미트리 나소노프나 케일러 울람, 자말 브라우너 모두 시합에서는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400.5kg를 정말 아쉽게 실패했지만 머지않아서 존 핵이 90kg급 토탈 1000kg
1톤을 들어올릴 최초의 파워리프터가 될 것 같지 않나요? 아직은 2021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올해의 남성부 체급 종합 세계 1위도 존 핵이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무제한급의 다니엘 벨이에요. 리랩 카테고리로 참여를 했고요. 체급은 140kg 플러스고 시합에는 180kg의 체중으로 계측을 통과했어요. 안 그래도 커 보이는데 모노리프트가 비좁아 보이는 걸 보면 다니엘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죠. 다니엘은 스쿼트 500kg, 벤치프레스 272.5kg, 데드리프트 410kg, 토탈 1182.5kg를 들어올렸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3대 500이라고 하는데 다니엘은 스쿼트로만 1대 500을 들어올리게 된 거죠. 이 스쿼트 500kg라는 게 오픈 파워리프팅 상에서는 단 3명만이 이뤄낸 수치예요. 이로써 다니엘은 토탈 1182.5로 자신의 이전 기록인 1130을 갱신함과 동시에 기존의 세계 기록이었던 페터 페트라스의 토탈 1159를 넘어서면서 무제한급에서의 세계 기록도 갈아치우게 됐죠. 다만 다니엘도 데드리프트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요. 2차 시도였던 410kg를 정말 쉽게 뽑아내긴 했는데 너무 강하게 뽑아내면서 무게가 뒤로 쏠린 나머지 중심을 잃어버렸거든요. 하지만 3차 시도에서는 보란듯이 성공을 해냈고요. 410kg를 처음부터 성공했었더라면 토탈 1200kg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다니엘의 나이는 34이라고 하고요. 여성부를 제치면 섭하죠. 75kg급의 브리아니 테리예요. 브리아니는 스쿼트 217.5kg, 벤치프레스 125kg, 데드리프트 265.5kg, 토탈 608kg를 들어 올렸는데요. 이 기록으로 브리아니는 무장비 카테고리 여성부 협회 종합 75kg 체급 세계 4위에 올라서게 됐어요. 특히 브리아니는 기존의 데드리프트 세계 기록인 크리스티 호킨스의 265kg를 0.5kg 제치면서 데드리프트에서의 세계 기록을 갱신하게 됐는데요. 이게 2차 시도였고 여기에서 이미 자신이 목표하던 수치를 드러내서인지 3차 시도는 깔끔하게 건너뛰었다고 해요. 주니어 클래스도 빼놓을 수 없죠. 사실 주니어가 아니긴 하지만요. 어쨌든 125kg급의 셰인 헌트예요. 올해 23살로 아직 주니어 클래스인데요. 셰인은 125kg 체급에 121.5kg의 체중으로 스쿼트 320kg, 벤치프레스 215kg, 데드리프트 400kg, 토탈 935를 들어올리게 됐어요. 이로써 셰인은 레리 윌리엄즈와 리차드 라이트에 뒤이어 125kg 체급 주니어 클래스 세계 3위의 자리에 올라서게 됐는데요. 특히 셰인은 다른 것보다도 이번 시합에서 400kg의 데드리프트를 들어올림으로써 주니어 클래스에서의 데드리프트 세계 기록을 갱신하게 됐죠. 주니어 클래스 그리고 심지어는 오픈 클래스에서도 400kg 이상의 데드리프트를 뽑아내는 파워리프터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요. 이번 시합을 통해서 셰인이 그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제 23이니만큼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가 된달까요? 여러분, 스멜링 솔트 많이들 애용하시나요? 왜 뜬금없이 스멜링 솔트 이야기를 하느냐면 스멜링 솔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기로 자자한 게 주지무프의 라는 제품인데요. 바로 이 주지무프의 존 콜이 하이브리드 쇼다운에 참가를 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존 콜이라는 이름보다 주지무프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시합에서 존 콜은 리랩 카테고리 125kg 체급 113.7kg의 체중으로 스쿼트 305kg, 벤치프레스 190kg, 데드리프트 292.5kg, 토탈 787.5를 들어올렸어요. 다른 것보다도 리프팅마다 복장을 바꾸면서 가히 패션쇼를 방불케 하는 게 눈에 띄는데요. 특히 데드리프트에서는 핑크색으로 깔맞춤한 싱글렛과 니삭스가 아주 강렬하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느껴지시겠지만 엔터테이닝적인 분위기가 좀 나죠? 원체 존 콜이 기행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이번 대회에 참가한 것도 파워리프팅적인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재미로 참가한 게 크다고 해요. 접수 마감 거의 직전에 갑작스럽게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고 하고요. 오픈 파워리프팅의 데이터상으로 이번 시합이 존 콜의 두 번째 시합이에요. 첫 번째 시합은 2020년도에 동일한 대회인 하이브리드 쇼다운 2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줄리어스 매독스예요. 플러스 140kg의 무제한급에 203kg로 계측을 통과했죠. 줄리어스는 시합에 참가하기 시작한 2015년도부터 벤치프레스 단일 종목 리프팅에만 참여를 해왔어요. 이번 시합에서는 355kg를 드러내면서 벤치프레스 세계 기록을 갱신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갱신하게 된 기록이 줄리어스에게는 5번째 벤치프레스 세계 기록 갱신이라고 해요.
게다가 355kg가 2차 시도였었는데요. 굉장히 쉽게 밀어내면서 충분히 그 이상도 밀어낼 수 있어 보였죠. 그래서 모두가 줄리어스의 3차 시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3차 시도는 건너뛰게 됐죠. 다음번에는 충분히 800파운드 혹은 그 이상의 벤치프레스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해요. 세계 기록이 도대체 몇 개가 갱신이 된 건지 모르겠네요. 참가자 한 명 한 명이 같은 인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강한 월드 탑 클래스의 선수들이 즐비했던 미국의 하이브리드 쇼다운 3였어요. 여기까지 앤트맨과 함께하는 월요일의 월드와이드 파워리프팅 시간을 마치고요. 저는 더 강력한 파워리프팅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엔바